오늘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깊은 생각 포럼인데요. 3번에 걸쳐서 앞으로 진행될 포럼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이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도에 조성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2005년도에 전당이 설계가 되고 또 2006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에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2014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오픈하는 이런 큰 일정을 그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꿈씨꽃이라고 하는 개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가 꿈꾸고 나라가 씨를 뿌리고 그 꽃을 아시아를 통해서 세계로 피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꿈씨꽃 정신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조성위원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돼서 올해 저희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발족 15주년 기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럼은 이 조성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5.18 기념재단 그리고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초기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랜드마크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도청 별관 보존 문제, 또 도청 완전 보고 문제,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에 대한 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정작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잠시 논의를 한 이후로는 별다른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도시에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의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우리의 도시의 어떤 정신적인 풍경으로서 얼마나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회사로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최건행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건행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국가적 실험이 진행된 지 10여 년이 훨씬 넘었고 그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준공된 지 며칠 뒤면은 곧 4주년이 됩니다. 이곳 광주가 고향이고 고교 시절까지 변변한 문화적인 환경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저는 이따금 과장 없이 전당의 출연을 천지개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무수한 문화적인 창조의 가능성과 시민들이 누리게 될 정신적인 풍요를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향이자 의향의 DNA가 다른 것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고장이라 더더욱 문화의 심장으로서의 아시아문화전당을 장착한 도시가 뿌듯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5월이면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서 광주 방문 투쟁을 진행하던 대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나 5.18을 그 사람들이야말로 5.18을 부활시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세대와 그 이후에 광주를 이야기로만 알고서 어떤 부채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광주를 방문한 이야기를 더러더러 전해 들을 때 가슴이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에게 5월 광주를 전해주기 위해서 도청을 보러 온 그들은 폐쇄된 그곳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그 구도청 앞에서 느껴지는 그 삼엄한 기운 때문에 주변을 서성이며 오가다가 그냥 송정역 쪽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떡갈비만 먹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무등산을 우러르며 무엇이라도 쌓아안을 듯 한없이 넓은 영혼을 담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의 비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5.18을 기억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게 만드는 광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여러 곳 5월 사적지 중에 5.18을 누구라도 다가오게 이야기로서 전해주는 곳은 열흘간의 나비대가 지금까지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 직원들이 그 일시 개방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거의 99%의 관람객들이 5.18을 강렬하게 느끼고 가고, 더러는 목이 메이기도 하는 경우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작품을 돌아보았던 프랑스 문학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은 광주의 5.18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그 열흘간의 나비대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 밀물대의 바닷물결이 찰랑거리면서 몸을 적셔오듯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황실과 방송실을 중심으로 도청을 복원하고픈 트라우마의 광주가 있는가 하면 5월을 어린 세대에게까지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저 작품을 왜 철거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싶지만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 시민의 가위 눌린 광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의 큰 부분은 어쩌면 전당이 담고 있는 저 큰 비전이 트라우마의 광주를 안아주고 가위 눌린 광주를 동시에 치료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내면에 아직도 맥박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시인 김준태가 노래한 저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를 온전히 부활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정신을 더없이 깊은 모습으로 공간에 담아낸 전당 설계자 오규성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남과 광주가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였던 정신적 자취를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원로사학자 안병욱 선생님을 통해 되새기는 작업이나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민으로서 지켜본 철학자 박구용 선생님의 성찰을 공유하는 것 역시 조성사업의 앞길을 위해서 마땅한 과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선선히 저희 청에 응해 주신 우규승 선생님을 비롯한 안병호 선생님과 박구용 선생님, 또 토론에 임해 주시기로 기꺼이 허락해 주신 황풍년 선생님, 한운석 선생님, 김학준 선생님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단체와 또 많은 분야에서 소중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5.18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또 광주의 문화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서도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듣고 싶지만 대표로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진식 전당장님께서 대표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진식입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깊은 생각과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근행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렸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큰 원으로 봤을 때 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각에서 오늘 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로 다이브 인투 피스, 이번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처럼 강주 안으로 다이빙해서 강주가 어떻게 깊은 생각을 할 거냐 하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가 가야 하는 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웃워드한 밖으로 강주가 밖으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에서 여러분 그동안 답답하셨죠? 강주가 많이 답답했습니까? 아니면 조성사업이 답답했습니까? 저는 이젠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강주 안에서 조성 사업을 막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도시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주를 와야 되고 또 강주를 잘 살게 해주는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일반 다수이고 우리가 꿈꾸는 46억 명의 아시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주가 강주만에 막 들끓는 그런 것을 꿈꿨던 게 아니라 저희가 2003년도에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 꿈꿨던 강주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를 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강주의 정신을 하트 투 하트, 가슴에다가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경계를 우리가 가감하게 허물어야 할 때인 거고, 민선 7기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절에 강주의 거버너가 가져가야 할 문화적 리더십은 바로 안팎을 넘나들기를 잘하는 강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관 4주년이 11월 25일이 되는데 저희가 자체 통계로는 이미 1,000만 명이 관람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적인 공간의 구조상 중복적으로 통계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작년에만 12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도 수능을 끝난 고3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주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주에다가 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운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가 더 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셔서 여러분의 SNS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진식 전당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깊은 생각 포럼, 줄여서 깊생 포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토론자로 오늘 앞으로 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그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를 하셨던 우규승 건축가의 대표로 계신 우규승 선생님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목은 빛의 숲, 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께서 광주 공동체와 문화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아토포스의 도시 광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건축, 또 하나는 역사, 또 하나는 철학, 이 건축과 역사, 철학의 삼중주로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자리일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또 커뮤니티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로 오늘 발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우구승 건축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구승입니다. 지난달에 사실은 최건행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하셨을 때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그 지난 일에 대한 전혀 알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처음에 설계하고 했던 설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요. 물론 2002년에 광주를 문화 중심 도시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설정한 것이 대단히 큰 일이었지만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은 제 생각에는 2004년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을 도청 부지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물론 그때 다른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획기적이고 그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어떤 유적지가 그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산업 그러니까 문화 산업과 그 병행해서 실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뭐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광주가 앞으로 연결되고 광주가 세계하고 연결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5.18 유적지인 도청 부지에 부지를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를 설정한 데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2005년에) 저는 이제 2005년 사실은 봄에 현상 설계가 나왔을 때 여름에 광주를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지도 보고 상황도 파악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현상 설계가 당선이 된 것이 10월인가 되고 11월에 여기서 기공식이 있어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현상 설계 안은 124개가 있었지만 제 안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도청을 위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은 14만 제곱미터에 대한 건물은 상당한 건물이 큰 볼륨이기 때문에 1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어떻게 하면은 그 새로 짓는 건물이 도청을 위압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먼저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일단 모두 지하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지면을 공원화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의 구도로 봐가지고 도청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안으로 처음에 제안을 해서 그것이 당선된 것이 이제 당선안이 됐습니다. 설계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하는가 하는 거고 5.18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중심이 됐고 사실은 이 사진은 저한테는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하나는 그 중심하고 외곽과의 관계에서
외곽이 규제되지 않고 전 시가로 퍼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고 그랬을 때는 전 도시가 하나로 됐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구성원들 자체도 서로 소통하고 합쳐가지고 같은 뜻.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장래라는 것,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진 자체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기억일 뿐만 아니고 사진 자체 구성이 처음부터 저한테는 강력한 인상을 줬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보시는 것이 그 건설하기 전에 있던 상태고 그 밀집한 도시 상태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억의 근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의 건물이나 다른 건물 몇 개의 건물뿐만 아니고 도시 전체, 그래서 도로, 급남로, 광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말하자면은 그 도청, 이 경우는 도청 내지는 도청 일대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건물을 지하에 넣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14m 내지는 18m를 거의 바스톱 마찬가지로 파낸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심에 있는 건물은 중심 자체의 위치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전 건물에 대한 그 위상의 부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서는 궁절이고 사찰이고 간에 중요한 건물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과 외곽과의 관계가 그 공용공간을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그 중심과 외곽과의 위계 관계, 이 경우에는 들어설 보존해야 될 도청의 일대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들어설 문화시설과의 관계가 그 설정이 위계관계로 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이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보좌하는 이러한 구성 배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그 몇 가지 하나는 기억의 보존을 한 방법으로 하나는 모든 건물을 지하로 넣기 때문에 도청과 도청 일대의 보존 건물들이 위압되지 않고 중심에 쓸 수 있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도청 및 경찰청 일대가 전체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시설들이 외곽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도청 일대 건물들하고 모두가 합쳐서 그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의 별개의 건물이 아닌 것은 그 실제로 처음에 부지를 선정한 분들 뜻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화전당을 도청별관의 도청 부지에다가 설정을 했을 때는 도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하고 문화전당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장래에 대한 문화전당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합쳐서 합친 힘을, 합친 능력을, 합친 그 기억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 합쳐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빛에 대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빛의 숲이 하나의 경관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념물로 형성이 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현상설계 시작을 하려고 구글 지도를 봤듯이 느껴오는 첫 느낌은 거기다 건물을 넣기보다 녹색을 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광주 자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구, 대전 이런 다른 도시보다 녹지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동구가 제일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보다도 일단 보면은 이 주위에서 그 자위에 그 가운데다가 다시 건물을 집어넣기보다는 빼내고 싶은 욕망.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민주하고 평화하고 접근성 이런 걸로 따지면은 공원만큼
모든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건물이 아니고 공원으로 해석을 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지가 12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공용공간 내지는 녹지가 되는 경우는 이것이 거점이 돼가지고 광주시 전체로, 이건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만은 광주천이나 무등산이나 연결이 돼서 어떤 녹지 체계의 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11만 제곱미터의 녹지고,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현상 설계에 녹지는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설계대로 하면 건물로 꽉 찼었을 텐데 실제로 11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생긴 것은 현상 설계에 포함이 되지 않은 다른, 어떻게 보면 광주의 부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도시 설계의 저 자신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센트럴 파크인데요, 뉴욕에. 실제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때 가늠할 수가 없었고, 주위의 건물들이 난잡하게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지를 확정해 놓고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시의 그 틀이 잡힙니다.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그것을 1850년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 주위의 건물들이 암만 난삽하게 올라가도 공원이 살아있고, 오히려 공원하고 난삽한 건물들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드라마틱한 그런 설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 설계의 그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녹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지 자체는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내지는 이 지역의 그 특수한 그 형태를 살리려고 했고요. 느티나무하고 실제로 마사토인데 마사토가 지금 좀 다른 걸 써가지고 부드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북쪽 위에는 그 경사진 광장에 녹지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정원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공원,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시민들이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의 설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지금 잠깐 봤는데요, 저 자신으로는 그 건물 관계없이 이 녹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녹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은 유적지의 그 기본 정신하고 가장 맞아 들어가는 방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저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하나의 그 건축 안에서의 관념인데요,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인 그 배경으로 저는 1967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 그 서구를 돌면서 가장 그 크게 제가 느꼈던 것은 내향성과 외향성, 그러니까 그 자연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러싸인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공간 구조하고, 그다음에 외향으로 된 서구의 공간 구조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또는 학연, 지연, 그다음에 나라, 모든 것이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 자체를, 저는 세계 자체 형성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고, 반면에 그 서구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퍼져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학교 간의 관계가,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는 학교가 완전히 경계 안에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MIT, 하버드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결이냐
그러니까 바운더리하고 연결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아시아 문화전당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속성을 가진 우리 자체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고 그것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이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쉽게 생각해서 저는 중종을 생각했는데요. 한옥의 중종은 중종을 통해 가지고 각 방마다 다 연결이 되고 중종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하나의 세계 형성을 하는 여건이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이 경우에도 문화전당이 하나의 광장을 통해서 그 광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화관장이고 그다음에 5개의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5개의 에이전시가 서로 광장을 통해 연결되는 관계는 마치 한옥에 있어서 각 방들이 저희 공간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마찬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단면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높이가 14m에서 18m 되는 높이가 한쪽에 있고 그렇지만 지면은 도시와 면이 맞고 다른 쪽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게 되고 그 14m, 18m 위에 경찰청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아 광장의 문화광장의 특성은 도시 안에서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시설들을 통합할 수 있고 특히 제 생각에는 5.18 유적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5.18 유적이 거기에 그 안방 마찬가지고 나머지 시설들이 다른 방 마찬가지고 그 위계가 뚜렷한 그런 공간 구성을 해주고 그것 자체는 사실상은 그 도시의 소음과도 결연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거의 존재감은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미디어월인데 그 미디어월로 해가지고 미디어를 높이 올라서 도시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의 광장은 이 광장은 크기가 60m에 100m, 120m 정도 되는 큰 광장인데 거기에 걸맞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 구조물이 사실상 그 광장에는 그 중요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든지 궁궐이 있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교회나 궁궐이 아니고 살아있는 벽.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벽 자체가 그 광장의 전면성을 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광장을 형성한 다음에요. 제가 외형성인 광장이라고 코티아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도시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 생각에 이 광장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통팔달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광장을 생각을 해서 하나는 실제로 그렇지만 아시아 도시들이 많이 그렇지만 사실상 지하 상가가 있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이 지하라는 공간이 지하가 사실 연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5.18 광장하고 제일 중요한 건 5.18 광장하고 문화광장 연결인데 거기는 이제 그 큰 경사로든지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쪽으로는 그 계단 광장이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크게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이 지금 길이가 600m가 됩니다. 600m가 되면은 18m라도 경사로로 전부 유지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 비상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서 실제로 거리와 마찬가지는 그러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연결을 시켜서 이 광장은 자기의 세계를 가진 도청을 중심으로 연결돼서 아시아 문화광장이 형성이 되지만 사실상 도시의 일부가 돼서 시임레스한 그 연결이 계속되는 도시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연결 기작들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밑에는 어린이 박물관 쪽이고 위에는 도청 쪽이고 중간 중간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문화시설들이 하나의 컴파운드로 돼서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의 공간인데 이 경우는 아시아 문화광장까지 합쳐가지고 전부가 도시의 일부가 되도록 광주의 일부가 돼서 누구나 이게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체의 속성을 가져서 5.18 광장은 다른 성격 5.18 광장은 더 유기적 저희 역사적인 광장이고 이것은 새 광장이지만 연결이 돼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차출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광주는 빛광자뿐만 아니고 빛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18은 빛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지난 일이 그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빛에 관한 것이 이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하에 놓고 보니까 빛을 넣을 필요성이 절실한데요. 지금 말씀 주신 아시아 문화광장이 큰 것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대나무 중정으로 쭉 돌랐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하지만 지하에 같은 관념이 없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보통 아파트 단지보다 1조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기작을 해서 광정 내지는 그 작은 광정들을 쭉 해가지고 1조가 들어오는 비례가 2대1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전체 그 건물 자체에 쾌적도라든지 조도 같은 것은 보통 오피스 빌딩이나 건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사실은 설계 때는 좀 더 심정하게 다른 것이 우선 지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인슐레이션이 좋고 그다음에 자연 환기, 자연 채광, 그다음에 지열 이용 여러 가지를 합쳐서 쾌적도라든지 느낌은 보통 건물보다 훨씬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놨고 사실상은 그 자연의 느낌, 실제로 그 에너지 효과라든지 친환경적인 여건만큼 제 생각에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물은 인공적인 그 환경이 아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고 그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기는 40% 절감인데 그보다는 그 법규상 문제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만 거의 그만한 수준의 그 수확을 얻었습니다. 빛을 넣기 위해선 일광을 받기 위해서는 천창이 있고 천창이 있으면은 낮에는 햇빛이 들어가고 밤에는 햇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빛이 나올 수 있어서 요새 그 조도를 어떻게 요새 처리하셨는지 이따 밤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 개막 때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도를 올렸을 때 그때의 느낌이 그 은은한 느낌이 저로서는 상당히 시적인 느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실 이 빛이 도청과 합쳐가지고 전체가 메모리알이 되도록 이 빛들하고 습하고 모든 것이 다 합쳐가지고 도청 일대를 북돋아서 하나의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빛을 그리고 숲을 하나의 조형 여건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안 되네요.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이만큼 더 있는데. 파일이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면 돼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은 건축가로는 저 자신은 건물이라든지 건물의 조형만을 건축의 자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특히 빛과 자연 같은 것, 그 다음에는 제 자신의 제 자신의 방법은 건물을 조형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음악에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느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중심과 외곽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이 경우에 채광 빛 관계는 빛은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항공 사진 드론으로 그냥 찍은 사진인데요. 빛의 중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미디어월드 있기 전인데 이것 자체가 빛 자체로의 하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에서는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가 발전이 돼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도청하고 기념 건물들이 복원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사실상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는 밤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드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식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상 이런 시설이 140만 도시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으로 실제로 뉴욕에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든지 또는 극장이든지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이 시설들이 되도록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한 것은 아세아 문화전당은 시작을 과거에서 하는 겁니다. 5.18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풍요로운 현재를 가질 수 있다면은 건물 자체는 이것이 정부의 돈으로 들어간 것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아주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그런 장래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조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광장이라든지 공용공간은 그것 자체로 설계가 된 것이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오랜 시간을 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내지는 기능을 담는 공간들이 실제로 사실 20세기에 초기에 지은 많은 건물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문화시설들이 큰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 경우만 해도 2005년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인터내셔널 IT로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하는 전시실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걸 만들었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이러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데 적응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20세기 초에 한 많은 문화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뮤지엄 오브 아트 같은 거는 진통을 겪다 해가지고 계속하고 그 내부도 시설을 쓸 수가 없고 많은 경우는 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05년에 설계할 때 가정한 프로그램은 확정된 것들이 아니고 확정될 수도 없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대규모 시설을 만들 때는 건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내부 프로그램보다 건물이나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하고 건물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변화율이 적은데 이 경우에는 건물부터 세우게 되니까 미확정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광주에서 오래 묵을 수 있고 오래 있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나 하는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이 있고 광장을 통해서 전부 연결이 되는 대신에 그 각각의 시설물 5개 원에 대해서 경계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계가 없어가지고 확장하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늘어날 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도록 경계를 없었던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연 시설이나 전시 시설 같은 것은 대규모의 그 큰 스팬으로 써가지고 그 안에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도시의 단지를 설정하는데 3차원적인 도시의 단지 설정으로 설정을 했지 제가 제 건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카이브나 리서치 그다음에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20세기 문화시설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19세기 말에 산업 건물들이 현재 상당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그것은 그 반복된 구조고 장스팬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 경우에는 24m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스팬으로 했는데요. 이것 자체는 그 안에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경계가 얼마든지 옮겨올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는 저 자신은 건축가입니다만은 제 자신이 끝까지 다 만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이 5년, 10년 내지는 20년 후에는 레노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차피 다른 건축가가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 경우에도 그 아카이브 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이 그 젊은 분이 내부를 했는데 오히려 더 풍부하게 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해서 합친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대표적인 예는 뭐 전시 기능, 어린이 박물관 전시 기능은 전시 기능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것은 어떤 군웅이진 본래 경사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별관 문제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계단이 생겼습니다만은 실제는 완전히 군웅이 돼가지고 그 애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바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지형을 형성을 해주고 그 지형 안에다 집을 짓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경사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건물들이 계속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구조물 안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서 더 풍요한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참석해서 만드는 좋은 건물이 되기를 그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재는 미디어월입니다만 사실은 광장의 전면이고 저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제 개념으로는 도청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도청은 하나의 기능이 있지만 그 도청 저쪽에 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굴이 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큰 광장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의 전면은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걸 통해 가지고 도청과의 램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화시켰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은 그 연결로 인해 가지고 도청과 경찰청이 아세아 문화전당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세아 문화전당하고 도청하고 같이 있으면은 양쪽에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서로의 연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그 미디어뿐만 아니고 인스톨레이션,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패션쇼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필요한 데 따라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전면 그런 의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 자체가 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소위 랜드마크 이슈가 나온 건데 위에 있는 것이 저희 설계 아니고요. 밤에는 빛이 나오고
낮에는 빛이 들어가고 숲이 있고 은은하고 그다음에 사이로 도청이 보이고 경찰청 도청이 보이고 이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입상에 들어가고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한가운데 도청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물은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조형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위에 안하고 아래 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생각의 근거도 반대고 결과도 반대고 이러한 여건 아래서 그 랜드마크가 없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그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당시에 보스턴 그 찰스 강가의 하버드 대학의 기숙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계를 그것도 이제 하버드의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는 광주고 하나는 보스턴인데 똑같은 의미의 그 시민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그 랜드마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소위 시그네처 아키텍처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 경우에는 왜 랜드마크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우리 시대의 광주의 랜드마크지 그 파리의 19세기도 아니고 파리의 20세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방법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우리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공간이고 자금성만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건물들이 있는 것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건 건물 자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랜드마크는 광주에 적합한 우리 시대의 랜드마크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과거를 은은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 계속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오히려 아까 보신 것 같은 건물로서의 조형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만일에 그런 건물이 있었다면 문제는 좀 더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선장설계는 전부 완전히 평지였었는데요. 그 어린이 박물관을 조금 올렸고 끝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시실도 끝을 올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건물에 더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변화를 시키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양쪽 끝이 올라가서 그 접근성이 북쪽이나 남쪽에서 볼 때 거의 게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하늘의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그 경사가 졌기 때문에 전체를 경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결과로는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설득이 돼서 끝이 났지만 저로서는 안이 그 더 나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결과라 생각됩니다. 공사가 그래서 2008년에 시작이 됐죠. 2008년에 공사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도청 별관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 설계에서는 도청 별관은 없는 것으로 저에게 주제를 줬습니다. 만일에 제가 도청 별관이 존치를 한다면 설계안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5.18 광장하고 문화광장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설계하는 그 도청 별관이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쉽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상 설계 지침에서 나온 것으로 하지 그거에 그 적부 관계는 물론 관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안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실제로 아시아문화광장의 접근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인가 시간이 또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랜드마크 이슈를 2년 그다음에 랜드마크 이슈는 제가 여기 와서 발표한 것만 46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끝이 났고 그다음에 도청 별관 문제가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하다가 최종안이 그 합의가 된 것이 이제 그 일부 가구를 남겨서 들어갈 수 그러니까 아시아문화광장 들어가는 입구는 남기되 흔적은 남기는 그런 정도의 그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 그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준공이 됐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위원장님께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를 봤더니 설계안이 도청 별관이 그 도청 일대 보건 설계가 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설계안의 그 지침서를 봤더니 그 한 가지 제가 하나 제 자신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저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 시작은 의사로 했습니다. 그러다 의사를 하다 건축가가 됐는데 의사가 볼 수 있는 게 특별한 것도 있지 저 자신도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거보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큰 거 도청 이 보조금 건물에서 제일 큰 거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는 이것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여기서 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은 여기 와서 한번 보고 거기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 문화전당의 그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물 관계없이 그러니까 방문자의 안내 인포메이션 센터는 어디엔가 중요한 역할이고 가급이면은 5.18 건물 주위에서 해서 거기서부터 그 문화전당으로 가게 해야지 중심과 외곽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디어월입니다 지금. 근데 그 미디어월은요 사실상 제가 그냥 간단히 그려봤는데 밑에 것이 이제 미디어월을 띄워버리는 경우거든요. 그 미디어월을 띄워버리는 경우에는 미디어월 그 높이가 18m까지 됩니다. 그럼 6층 정도 되는데 6층 정도 되는 거에 연결 통로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벽이 되는 경우에는 전혀 의도 안 하게 이것은 뭐 짚어보신 분이 없는데 의도 안 하게 경찰청과 도청이 요새가 돼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오사카의 성 마찬가지로 요새가 돼버리고 아시아문화광장은 어떤 면에서는 못 같은 관계. 그래서 아시아문화광장 AC 그러니까 문화전당하고 이 도청하고의 관계가 절연이 돼버리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그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 유적지와 그 문화산업과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월의 기능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사실상은 저 미디어월은 지금 현재 미디어로만 쓰고 있습니다만은 5.18 유적지의 홍보도 될 수 있고 그거에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대안이 없이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에는 의도 아니게 안방하고 건넌방하고 갈 수가 없는 완전히 절연된 그러니까 소통하고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고 절연돼서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면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이 그 미디어월에 해당하는 미디어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자기 할 수 있는 그 가구하고 그 문화광장 관계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만일에 18m의 옹벽이 있다면 6층 정도 되는데 6층 정도의 절벽이면은 상당히 위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밑에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 벽이 쭉 가는 경우에 그 관계가 저 미디어월이 유적지의 전면이기도 하고
광장에 활성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세계에 광장이 많지만 살아있는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흡인력이 있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런 가능성을 가지는 광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 생각에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절연시키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공용 공간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심이 그 5.18을 기억하는 기념물이고 바라기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광주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하기도.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빛의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봐서 그 도청하고 나머지 문화전당들이 합쳐가지고 모든 것이 합쳐서 여기에 기억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과거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보기 드문 그런 유적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기순 건축가님의 전당에 대한 기본 컨셉과 또 지금 현재 전남도청 완전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사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크게 5가지의 테마로 기억과 시민공원 그리고 외양화된 중정 그리고 광장과 빛의 숲 이런 컨셉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연결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는 생명력 또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아시아문화전당과 도시를 함께 고려하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셨습니다.